동학의 새아침.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요즘 빠져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던 것 말이에요. 어떤 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대해 큰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덕후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에 정말 많이 빠져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오타쿠라는 일본어에서 따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해 몰두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덕질이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었을 정도인데요. 여러분들도 덕질해보신 대상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것들을 덕질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본 적도 있고, 연예인을 좋아해본 적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덕질하고 계신가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몰두해 있다면 조금 자제해야겠지만, 힘든 일상 속 적당한 덕질은 우리에게 일상의 원동력이 되어주곤 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드라마 다음 편 봐야지, 다음 달에 컴백하는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들어야지, 이만화 다음 편 봐야지 등 우리는 생각보다 소소한 것들로 삶의 원동력을 얻곤 하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조혜진입니다. 시린 바람이 불어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촛불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참을 때 세상 모든 게 너무나 아파 움츠린 그대 곁에 나 다가가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내가 그댈 안아줄게요. 차가운 눈꽃이 시들어 내려서 그대가 봄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I'll be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I'll be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알아요 그대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와 꽉 쥔 두 손 피지 못하고 버텼을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엔 없는 걸요. 나 다가가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그대 곁에 있겠어요. 차가운 눈꽃이 시들어 내려서 그대가 벚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I'll be with
경제에 대한 건 말이야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야. 대학생들을 위한 경제정보, 경제가 처음이라. 모든 걸 걸어야만 할 테니. 오늘 함께 알아볼 경제 상식은 달리와 복리입니다. 아마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고등학생 때 달리와 복리에 대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공식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 은행에 갔을 때 달리와 복리에 대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도 정작 현실에서 개념을 마주하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함께 달리와 복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달리와 복리 모두 금리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둘 다 이자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죠. 달리는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총 5년이고 1년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온다면 그 이자는 오직 원금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또 다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리는 무엇일까요?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개념입니다.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또 다른 이자가 붙는 것이죠. 원금이 1,000원이고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에는 1,100원이 되겠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100원에 10%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리와 복리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복리입니다. 달리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와는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복리는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주가 되죠. 오늘 함께 알아본 경제 지식은 달리와 복리인데요. 오늘 경제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학식을 먹으며 친구들에게 달리와 복리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m feeling something 난 홀린 듯이 아득히 어지러운 눈부심 안개 속으로 날 이끄는 힘 Even 발끝보다 뜨거운 blue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통시장, 우리 집 주변에도 있을까요? 우리 주변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 시장에 가면.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해산물을 위주로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주변에 바다가 없는 서울의 소비자들을 위해 전국의 해산물이 모이는 곳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은 조선시대 경강시장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조선 한양의 4대문 안에는 시전이라는 조선 정부가 관리하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한양 근처에 흐르는 강을 경강이라 하였고 경강의 포구에 어선들이 들어오면 포구의 상인들이 해산물을 시전에 넘겼습니다. 이 경강포구의 시장을 경강시장이라 불렀고 포구의 상인을 경강상인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경강시장은 구한말 교통의 변화로 쇠퇴하였는데요. 이후 1905년 경성의 수산물 도매시장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히노마루 수산시장과의 합병, 용산 수산시장 등과의 통합을 거쳐 1927년 경성부 수산시장이 되었고 이후 서울역 근처에서 지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기게 되며 지금의 노량진 수산시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데요. 새벽부터 전국에서 해산물을 실은 차들이 들어오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오전 5시경 경매는 끝나게 됩니다. 해산물은 장에 진열되고 이제부터 도매시장이 열리게 되죠. 소매상인이나 식당 주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간부터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에 몰린다고 해요. 물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점포도 있습니다. 도매는 오전 중으로 끝나고 소매시장도 오후 4, 5시면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회를 쳐서 포장해가는 손님들 덕분에 식당들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합니다. 식당들의 손님들도 모두 나가면 수산시장에는 다시 새로운 해산물들이 들어오죠. 오늘의 두 번째 시장, 성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노래 듣고 알아보도록 해요. 부디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차갑게 얼지 않기를 너라는 이름은 온유할 것만 같아 되고 싶지 않은 걸 너라면 이런 날 기다릴 수 있을까 저 달이 떨어져도 난 아직까지 그대로 일 텐데 몇 때는 길이라고 또 혼자서 넘어져 우라고 난 그대에게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돼주고 싶었는데 눈부셔 햇살을 닮아 환하게 웃어주는 넌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빈 하늘을 가르는 날개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빈 하늘을 가르는 날개 괴력에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에게 내 세상을 줄게 두 번째로 알아볼 시장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또 다른 시장인 성대전통시장입니다. 성대전통시장은 성대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종합재래시장입니다. 성대전통시장의 성대는 상도동의 과거 명칭입니다. 상도동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죠. 상도동이 도시로 발전하며 성대전통시장도 상설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해요. 이곳은 과거 성대골 마을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정식 개설은 1979년 12월입니다. 인근 지역에 상업이 집중되고 있어 재래시장 규모로도 꽤나 큰 편입니다. 성대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곳곳에 장미나무를 심어 장미 특화거리를 조성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 장미가 만개하면 좋은 장미향을 맡을 수도 있겠네요. 신대방 삼거리역 1번 출구에서부터 시장 입구까지의 도로는 벽화로 꾸며져 있고 시장 입구에는 포토존도 있죠.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성대 전통시장은 일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두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과 성대 전통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시장인 만큼 각박함 속에서의 여유로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시장으로 찾아올게요.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전통시장, 우리 집 주변에도 있을까요? 우리 주변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 시장에 가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너와 나 사이에 반복된 충돌이 잦아들 때쯤 이미 넌 내게 등을 돌려 단 하루의 지구로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못다한 말을 전하리 서서히 나를 끌어당기는 너의 중력에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모래시계 소리가 들려 어두운 그림자가 날 가롭게 파고들어 두 눈을 감고 도둑이는 너에게 맡긴 채 우리 두 별빛에 만개한 밤 별에도 쌓인 먼지도 가쁘게 숨쉰다 너와 나 사이에 반복된 충돌이 잦아들 때쯤 힘이 넌 내게 등을 돌려 단 하루의 지구로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못한 말을 전하리 I wanna fly high to the sky 깊은 지체속 Who am I still am I I will leave your stars 어떻게 펼쳐진 고해 속 이별아 마지막까지 내게 전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 수없이 놓인 이별 사이의 중간쯤 우리 추억을 간직해 계속해서 나에게 가도 들리는 나에게 이른 천사의 소리가 은하수 밑에쯤은 내가 곱게 대고 걱정과 품은 두고 가슴에 꼭 두각시에 그 속삭임 마지막의 시공 속에 묻은데 끝까지 우린 여기에 너와 나 사이에 반복된 충돌
마지막까지 네 손을 놓지 않고 버틸게. 세상의 끝에 점차 다가오던 순간에 지나가고서 나의 빛을 찾아. 무언가를 열렬하게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축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지쳤을 때에도 좋아하는 무언가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건 좋은 기분 전환제가 되곤 하죠. 저도 어떤 분야의 덕후지만 또 다른 덕후 친구들을 볼 때면 가끔 신기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정말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남들에게 이렇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눈은 언제나 빛납니다.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고 몰입하고 있다면 분명 남들의 시선에서는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번 기회에 자신의 취향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요즘 자신을 알아가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MBTI나 심리 테스트 등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즐기곤 하죠. 어쩌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도 자신을 알아가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요?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보는 시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덕질 생활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구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